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치러지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후보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호감도도, 지지도도 1등이지만 비호감도도 1등이라는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수 우파 진영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계속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 고난 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마지막 장면은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박정원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나왔던 반응이었습니다. 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5% 이상만 기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32, 김문수 8, 한동훈 6, 홍준표 5, 의견 유보가 33%로 나타났고요. 자, 이거는 한국 갤럽 자체 조사고요. 자, 다음 장 볼까요? 예,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31, 이번엔 오세훈, 홍준표 7, 한동훈 5. 마찬가지로 없다, 모름, 무응답이 31%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이 30%, 자, 서정욱 변호사님. 30%인데 어쨌든 아까 보면 32, 31, 30% 초반의 지지율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것, 또 계엄이라는 건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왜 이렇을까요? 아마 근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또는 정책 있잖아요. 기본 시리즈 이런 게 중도층한데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압도적 1위가 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 국론 분열이 극심할 것이다. 이런 데 우려가 있는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 어렵다 봐요. 왜 그러냐면 선거법과 위정교사는요. 아마 곧 아마 한 5, 6개월 내에 대법원까지 이제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대장동이나 대북 송금 있죠. 이 재판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된다. 이게 법조계의 압도적인 다수 견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야지 매일 대통령 돼도 일주일에 4번씩 재판 가는데 그거 어떻게 국민이 뽑습니까? 저는 이건 미리 대법원이나 미리 공표해 줘야 돼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따라서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다만 독특한 게 갤럽의 김문수 지사 있죠.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런 정통 보수층에서는 2명을 많이 꼽아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예. 여당 대선자들 지지율도 분석을 해볼 테니까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고요. 자, 반대로 절대로 찍고 싶지 않은 대권 후보 누구냐라는 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42.1, 홍준표 16.8, 오세훈 9.9, 한동훈 9.2, 원희룡 6.5. 기타 잘 모르면 아까보다 적네요. 4.5%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딴 거보다 하여튼 이재명 공포증 비슷한 게 아주 꽤 널려 있잖아요. 특히 그쪽에서는. 예. 이미지 반전이 필요하다. 네,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심어졌다. 저는 그런 영향.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많은 검찰의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보복하지 않을까 예. 하는 우려. 전혀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일개도 없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부대변인. 네. 자, 저 장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 등등을 보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미지 반전이 필요하다.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더 씌워졌다라는 얘기가 야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차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국민들에게 다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반성과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후보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칭찬도 세 번만 들리면 질립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 압도적인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여권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혼자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벌써 여기만 하더라도 4분 계시잖아요. 예. 이 4분의 비호감 합을 합치면 일반 40%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홀로 1등이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야당의 지지자들에게 홀로 비호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총합을 합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올 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도 조금 탄핵 직후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12월 3주 세 번째 주에 48로 올라갔다가 1월 두 번째 주는 36으로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은 24에서 34로 크게 올라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좁혀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국민의힘은 여기에 하여튼 앞서갈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예, 찬성이 원래는 12월 둘째 주에는 탄핵 직후였겠네요. 75에서 64로 떨어졌고요. 탄핵에 반대한다는 21에서 32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여론의 변화들이 과연 지금 체포 과정에서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